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학교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가 시작도 되기 전에 많은 찬반의 논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 앞에서 학부모들 2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과 함께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의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공개 질의를 통해 밀실 행정 추진에 관한 것과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거부를 하였고 거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였던 것으로 본연이 파악을 하였는데 왜 거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짧게 좀 해주시면 얘기 들어보니까 관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관계 규정이 어긋난다고요? 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조항에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정보 공개 개인적인 어떤 그 명단이나 뭐 전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걸로 제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거? 명단도 있지만 행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본 의원도 추진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으로 공개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에 의거 공개를 못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대학교 심사위원 명단은 제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면서도 심사 최첨패 명단은 지웠어요. 앞에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또 다음 자리에서는 명단을 지우고 이게 법을 적용하는 거라는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의 법을 진행하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심적으로 편한 건 공개를 하고 곤란한 것은 공개를 안 하고 법 적용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앞에 거는 전체 위원 명단이고요. 뒤에 거는 점수표에 있는 명단이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도하기 심사위원 명단은 저한테 공개를 주셨는데, 예? 근데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건 명단을 공개를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법을 내 마음대로 일로 적용하고 절로 적용해도 되는 거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령 비현령은 안 되겠습니다. 예? 이현령 비현령식 그 법 적용은 안 되고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혹시 의원님, 교육감님 위원 구성을 하실 때 조례제정 추진위원 구성을 하실 때 전체 인원이 다 강원도 소속입니까? 제가 정확히 명단을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모르시는 대답들은 너무 많으네요. 자, 그 중에 교사들도 구성원 안에 위원들 안에 교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 교사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데 다양하게 구성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글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 추진위원 명단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 인권조례 제정의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은 공지된 계획은 4월에 설명회와 5월 공청회를 하고 6, 7월경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설명회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까지도 어겨가면서 공청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에 14일 전에 공청회에 대해 공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7일 전에 공지를 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청회에 대한 안내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여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처음에 했던 공청회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시일이 아마 촉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거를 믿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조례와 강원학교 인권조례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인가요? 학교하고 학생이라는 말도 가끔 나오는데요. 강원학교 인권조례입니다. 강원학교 인권조례가 맞습니까? 네. 다른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는데 강원도는 학교인권조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의 그 권리나 의무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학부모의 참정권까지를 아우르는 학교 알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인권에 관한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4-1번 자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내용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하였고, 여기에는 제5조의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에는 광주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제20조, 21조에 성적 지향, 소수자 학생의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에서 제정을 하였는데 제5조에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전책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에 제정한 전북에는 제8조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의 차별 행위로 넣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3년 1월에 입법 예고를 했다가 2014년 6월에 의회에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올해 4월 다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2012년도와 13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 즉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동성애 등은 삭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할 수 있는데 본연 생각이 맞습니까? 삭제되고 그 내용은 들어있지 예 아니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은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교육을 하지도 않고 할 의사도 없다는 뜻입니까? 뭐 단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기 참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 인권 알겠습니다. 조례에 네. 뭐 아주 아까 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고 쟁점이 되는 걸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교육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보고받은 적 있으시죠? 보고받은 건 없고요. 저희 집에도 보신 적 한번 있습니까? 와서 봤습니다. 예. 이게 조례 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만드신 전단지입니다. 자, 자료 4-3번 보여주세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동성애 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기에 그 반대 단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관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고발하셨습니까? 지금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동성애, 성매매 조장하는 민병에는 물러가라. 친동성애 어쨌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인권위와 협조하여 교육관님, 잠깐만 교육관님 반대를 하시니까 강원도를 성적 고발하신 거죠? 도시로 만들려는 민병이 정책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관님이 생각하는 뜻과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뭐든지 다 고발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세요? 하면서 공청회도 무산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권조례 공청회 때 배부된 그 아주 특별한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 5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 관계회의 내용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저희가 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을 삭제하고 추진한 후 이렇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회의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그 후에 계속 바꿔갈 수 있다는 이 의미는 일단 조례를 만든 다음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해당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모든 강원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이거는 도의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습니까? 이거 모르는 내용이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모르시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자료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자, 자료 6번 녹취 영상 보여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저희가 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이렇게 일단 우리가 제정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기다려서 좀 더 새롭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음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교육감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관계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였는데 확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 보니까 이 문제를 교육감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인가 봅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 이 일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도정 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진실한 답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녹취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토론용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을 뺐다고 했는데 이 녹음 자료는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8일 강원도 인권교육연구회의 회의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담당자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계속 바꿔갈 수 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도에서 조례 제정을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통과된 후에 계속 바꿔가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을 언제든 다시 넣을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확신이 드는데 교육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넣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교육관님은 생각이 없는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어느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럼 연구원의 위원들끼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위원들끼리 얘기한 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님이 다 막아주실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4월 17일 토론용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망을 뺐다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성관계, 임신, 출산, 동성애 성적 지향 등의 단어나 조항이 없기에 강원학교 인권조례안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인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업무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속 구성원의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은 그럴듯한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면 논란이 되었던 조항들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병역거부 인정, 동성애 미화 및 조장 등의 보편적 국민의 정서와는 떨어진 결정도 많이 한 곳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국가인권회의 동성애 정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동성애 피원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삭제 권고하였고 2004년에는 삭제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유예로 판결되었습니다. 2006년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고 2006년 국방부에 병역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7년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영화를 제작을 하였고 2010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2011년 언론 보도 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쓰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2007년에 제작한 동성애 영화를 전국 초중고에 상영토로 하였고 2014년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지원법안에 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인권 기준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센터 설립 관련 군인권보호법안 제정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국가인권의 이런 활동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예. 학교인권조례 제정에서 논란의 중심 내용에 대해 많은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권과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마디 이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육관님 소신을 듣자가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회와 그 업무 협약을 하신 건데 예, 그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이 국가인권회가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하세요. 다 전체적인 걸 듣자가는 건 그리고 아닙니다. 저-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동성애가 좋든 나쁘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을 뺐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교육관님, 이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지금 저희 인권 조례에 관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차이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이 본인은 그렇게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용 때문에 업무협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 학생과 학부모들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인권위원회법에 것입니다. 나와 있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 하위입니다. 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관님께서는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강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를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성애 교육을 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 무슨 저기 말을 좀 하게 해줘야 되지 아,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동성애 주어진 시간이 너무 교육을 짧아서. 어떻게 하는 교육이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동성애 교육을 하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십니까? 동성애 교육이 동성애 연애하라 이런 교육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반대입니다. 반대하시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에서 2013년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수 학습 가정안이라는 현장 연구원제 자료를 발행한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자료 117쪽부터 121쪽의 내용이 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임에도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성소수의 인권이 학수 주제인 사진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9-3번이요. 동성애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적어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다루려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 양쪽 의견을 다 다루어야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교수학습 과정안은 저도 저런 게 있는지 몰랐다가 이번에 쟁점이 돼서 알았는데요. 강원도 교육 현장 연구원제에서 연구원들이 연구 자료로 개발한 것인데 저것은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공식 교수학습 과정안도 아니고 저런 거를 교수학습한 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관님께서는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이 수장이신 교육감님과의 인권교육의 생각과는 어긋나게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 방향은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1번 자료 부탁합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자 7세까지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살펴봤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 인권이 뭐예요? 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자, 다음 자료요.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요. 집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다음 자료. 시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정치는 어른들만을 것일까요? 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와 같은 인권교육이 선행이 된다면 국가 간 형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및 소통에 많은 부정적 영향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생각도 존중해 줘야 한다. 어린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편향된 교육을 받고 일찍부터 이념적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 사회, 국가 간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11-2번 자료 부탁합니다. 서울시 인권조례 공청회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자료요. 지난 5월 10일 청소년 인권단체의 활동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자료요.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자, 12-3번 자료 보여주세요. 이러한 단체는 중고등 학생들의 폭력 혁명으로 중고생 혁명 정권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실제 학교를 점거한 적도 있다는데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료 13절에서 1번요.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했고 이를 시행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보면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위반하는 학칙 개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임신, 출산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강원도 내에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학칙에 넣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뭐 저에게 답이 좀 곤란하시죠?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 저렇게 자료만 다 이렇게. 예, 제가 오늘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3-2번 자료 부탁합니다. 아직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동해의 모 초등학교는 교직원이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넣어 학칙을 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요. 춘천의 다른 학교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학생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면 14년 12월인데 서울보다 강원도가 더 빠르게 개정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벌써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13-4번 자료 부탁합니다. 영월의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다음 자료요. 춘천의 중학교에서 있는 동일 사례입니다. 다음 13-6번 자료입니다. 영월의 고등학교 사례입니다. 그 외에 태백, 횡성 등 지역과 초중고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학칙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세세하게 학교 학칙을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교별 학칙이라서 교육관님 모르신다는 거죠, 그죠? 학교에서 지정한 거니까. 다 어떻게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4-1번 자료 부탁합니다. 2012년 1월 당시 정동현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 특정 정당의 정치 이념을 교육에서 실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원학교 인권조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강원도 정책기획관 홍모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글을 진보신당 게시판에 썼습니다. 강원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진보교육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토양으로 진보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제가 개인 예, 알겠습니다. 14-3번이요. 헌법에서는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교육기본법 6조 1에 의하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강원학교 인권조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 조례인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 전체를 위한 조례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헌법과 교육기준법, 모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고 있는데 강원교육 정책의 핵심인 홍모 사무관은 강원교육을 진보정치의 새로운 실험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강원도 아이들은 중립적인 교육이 아닌 진보정치에 편향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보교육이라는 말이 필요한 걸까요? 교육에서 진보나 보수나 하는 이런 말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진보성 정치 일꾼들을 키우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엄청나게 의구심이 듭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5월 29일 원주에서 청소년 교육의회가 열렸습니다. 180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시군별로 골고루 인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회 토론 내용에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15-1번 부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이 배부가 되어서 필히 읽고라고 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15-1번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료 15-3번도 있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조모 교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병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강사로 모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교육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6-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14년 10월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국회의원께서 자료 공개와 함께 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을 밝히며 무너지는 교단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교권 침해 건수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보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2011년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시행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조례 제정을 놓고 큰 갈등이 있던 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증가 사례입니다. 다음 자료요. 16-2번이요. 16-3번도 보여주세요. 인권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17-1번 자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3번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여주세요. 마지막 거 17-7번까지 보여주세요.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보셨습니다.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드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조례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짚어보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적용될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이렇게 피해가 많다고 여겨지고 많은 학부모 및 단체들이 반대하는데 우리에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관한 부분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교권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공교육이 살며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관님께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교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미래가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행정과 함께 교원의 권위와 존경심이 더욱 인정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강조를 해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걸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며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쳐나가신다면 많은 불신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교육 지도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적 성향의 행동에서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편향된 교육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平等한 교육을 펼치셔서 진보성 교육이라는 호칭이 아닌 모든 분들께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감으로 불려주시길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교육관님께서는
분란이 일어나는 학교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해 봅니다. 처음 하는 도정 질문에 준비를 한다고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얇은 하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정 질문에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인이 준비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뭄이 해결되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